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 옥탑방 한 달 살이를 마치고 옥탑방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연구원, 그리고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서울시 산하기관 3곳을 강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인데요. 또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을 강북에도 신설하고 비강남권 교통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별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의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가철 피서객이 줄면서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일반 시민들은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을 뜨겁게 달군 폭염은 곳곳에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피서객이 감소하면서 상가 매출은 줄어들고 농산물 피해로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해, 서해 할 것 없이 해수욕장 이용객은 작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람이 절반이야, 절반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이 해변가에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그러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 있어야 대중 심리라는 게 더 와서 좀 놀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반토막난 매출에 주변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예, 작년 매출 인원인가 하루 포스기에 찍힌 인원이 900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너무 덥다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많이 찍힌 날이 400 정도 찍히더라고요. 발바닥이 익을 정도 이글이글 거리니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추석 차례상 걱정을 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하고 가축들의 폐사가 잇따르면서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수급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밥상 물가가 얼마나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광주 민간공항이 오는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됩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무안군, 전라남도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이 통합되면 연간 200만 명 이상의 항공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광주공항이 통합됨에 따라 발생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연계망을 정비하고 노선버스를 증편해 운행하는 등 무안공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에 노선 폐지 신고서를 냈던 6개 광역버스 운수업체가 지난 16일 신고를 일제히 철회했습니다. 인천시에 노선 폐지 신고서를 냈던 6개 광역버스 운수업체가 지난 16일 신고를 일제히 철회했습니다. 이는 노선 폐지 신고서를 낸 지 일주일 만인데요. 인천시가 광역버스 업체와의 면담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업체가 폐선 요구를 자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중단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레지오넬라균 검출도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및 병원, 대형 건물 등 200여 개 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63건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면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38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가 전북 군산에 모였습니다. 전국 100여 개 대학에서 총 2,400여 명이 참가해 직접 만든 자동차로 경연을 펼쳤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2018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로 경연을 펼치는 이 대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지스코와 새만금 군산 자동차 경주장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100개 대학에서 193개 팀, 총 2,4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레이싱뿐만 아니라 차량 관련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기술 부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자동차 동아리 해븐팀에서는
터널에 진입할 때 암순응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차량 전방을 잘 보지 못하고 터널 안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앞유리 전방 디스플레이에 자동으로 GPS랑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연동해서 띄워주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학생들의 기술은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매년 학생들이 새롭게 만들고 그다음에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저희 학생들이 이번에 특히나 올해 좀 신경을 쓴 거는 그 운전자의 핸들 부분을 저희가 뭐 CFRP로 3D 프린팅을 하면서 최신 기술들을 접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와서 돌아와 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최신 기술들이 계속 접목되고 있고 뭐 이미 국내 대회뿐만 아니라 저희 뭐 제가 국외 대회 일본 대회도 가봤지만 일본 대회 수준 만큼이나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국제대회도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지금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팀들을 이제 심사를 했는데 오전에 보면서 느낀 소감은 더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고 온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대회는 뭐 학생들이 지금 거의 한 3,000명 가까이 모이는 상당히 큰 대회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 이제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미래 엔지니어들을 육성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좀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자 충청남도가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남도가 지난 16일 용수 공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용수 공급 상황을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대응 체제는 짧은 장마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저수지와 담수호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른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이달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대호호 물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문호에 임시 양수시설을 설치하고 가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 제19호 태풍 쏠릭에 대비해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9월 산바 이후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들도 이번 태풍의 진로를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국민 행동 요령을 사전에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공공분야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처리와 더불어 법률 심리 상담을 함께 실시하고 갑질 예방에서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부당한 갑질을 겪은 도민이면 누구나 전라남도 누리집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회적 경제 시민실험실을 운영합니다. 시민실험실은 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발굴하고 3개월간 해결 방안을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세종시는 공동체 또는 기업 중 2팀을 시민연구단으로 지정하고 세종혁신센터 보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후속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0만 9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을 돕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가 개학을 맞아 도내 초등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점검에 나섭니다. 교육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내일부터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에 들어가는데요. 전라북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과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가 일부 개정되면서 제주시 의료수급권자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 최대 2,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압기 임대료와 소모품 등이 지원됩니다.
앞으로는 기초연금이 선정 기준과 소득의 차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동안은 소득이 소폭 상승하면 기초연금 감액 구간이 변동돼 총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간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